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교수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제3절 이제 시공 방식 그리고 공사 실시 방식, 이 시공 방식이기도 하지만 공사 실시 방식에 의한 분류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직영공사가 있고 도급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업무 범위에 따른 계약 방식이 따로 있는데, 직영공사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직접 하는 거니까 논외, 그리고 이제 도급공사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공사 실시 방식에 의해서 분류가 있고, 공사비 지불 방식, 공사비를 어떻게 지불해 주느냐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공사 실시를 어떻게 하느냐, 직영공사, 이게 저렇게 직영도 돼 있지만 이렇게 직영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도급, 공동 도급, 일단 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종류를 먼저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공사비 지급 방식, 정액, 단가, 그리고 실비 정산, 보수 가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분할 도급 같은 경우에는 전문 공정별, 공구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각각의 경우에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 특징을 전부 다 이 뒤쪽에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면서 각각의 장단점 이런 거를 뭐 한 가지씩 써라, 두 가지씩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몽땅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비정산, 보수 가산 방식에는 역시 또 한 4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 이 각각의 역시 디테일한 것들 전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시간에 제 3절에서 알아보는 게 이게 대부분 다죠. 여기 한 90% 되고, 또 밑에 밑부분에 보시면 업무 범위에 따른 계약 방식으로는 턴키 방식, 일괄 전체죠. 그냥 일괄 수주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거. 그리고 CM 계약 방식, 건설 관리 방식이고요. PM, 프로젝트 관리 방식, BOT, 뭐 BTL, BOT, BO 이런 것들, 그리고 파트너링까지 이렇게 5가지. 그래서 각각의 기본적으로 이 절을 공부하실 때 먼저 위쪽에 있는 공사 실시 방식에서 3개, 지불 방식 3개, 그리고 업무 범위에 따라서 한 5개. 요거를 먼저 종류를, 분류를 암기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에 대한 걸 몽땅 다 하셔야 되거든요. 몽땅 다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뼈대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런 게 필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중 공사비 지불 방식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했고, 이렇게 3개 넣고 이거 하나 쓱 갖다 껴놓고 얘가 답이겠지만, 이제는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류를 알아두시는 게 좋고, 이런 분류는 2008년도에 한번 나왔지만 요즘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전통 계약 방식 갑니다. 전통 계약 방식, 우리 분류 표에도 나왔지만 도급공사 바로 밑에 전통 계약 방식이 돼 있죠. 공사 실시 방식에 대한 거 먼저 직영공사부터 갑니다. 정의, 건축주가 직접 공사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재료 구입도 하고 몽땅 다 건축주가 직접 다 하는 거. 정의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장점만 보시면 됩니다. 장점, 단점. 양질의 공사가 가능하고요. 임기응변 처리가 가능하죠. 내 거니까, 내 맘대로니까. 대신에 단점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면 시공관리가 곤란하게 되죠. 역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직영공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장단점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보통 직영공사 잘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일식도급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 나옵니다. 일식도급이 뭐냐? 대상공사 전부. 이 일식이라는 소리가 뭐냐면 통으로 다 하나 통으로 다, 그 얘기입니다. 이 전부라는 소리, 일식이나 전부나 정확하게 같은 뜻입니다. 전부를 도급자에게 맡겨서 현장 시공 업무 일체를 일괄하여 시행하는 것, 이게 바로 일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총도급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정의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일식도급의 정의를 써라 이렇게 나가니까. 장점, 공사 책임 한계가 명확하죠. 전체 다 맡겼으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 네가 책임져줘. 계약 감독이 굉장히 간단하죠. 단 하도급 단계가 많을수록 공사가 조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체를 다 맡아서 자기가 100%를 다 하면 좋은데, 자, 나는 잘 못하겠으니까 관리만 할게, 내가 10개 중에 여기 셋, 여기 셋, 여기 넷, 이렇게 해서 하도급자한테 다시 또 하도급을 줍니다. 이렇게 단계가 많아지면, 이렇게 되면 공사가 조잡해질 수 있다 이거죠. 왜? 3개, 4개를 줬는데 3개 맡은 그 하도급자는 잘해. 근데 이 4개가 영 시원찮아. 그러면 이게 막 엉켜가는 거죠. 3개, 6개는 잘 되는데 4개가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감독만 하니까
이 사람이 책임은 지지만 결국에 그거를 시공하거나 뭔가 일을 해내는 사람은 하도급업자니까 그렇게 하도급 단계가 많아지면 그런 단점이 있다. 그리고 공사비가 증대가 될 우려가 있죠. 내가 10억이라는 전체 공사비를 받았는데 밑에 사람들한테 10억보다 더 많이 줄 리가 있겠어요? 더 작게 주겠죠. 더 작게 주게 되면 공사비를 최대한 더 많이 받으려고 공사비 증대가 더 우려가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세 번째 이제 분할 도급입니다. 분할,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재료와 노무. 자, 재료는 다 아시겠고 건축 재료고요. 노무라는 건 일하는 걸 얘기합니다. 일하는 거. 그래서 노무나 이런 노동이나 이런 것을 구분해서 도급을 하거나 또는 대상공사를 공정 또는 기능별로 구분해서 도급하는 것. 그래서 이 종류별로 공구별, 공정별, 전문 공정별, 직종별, 공정별 있었죠? 그 외에 우리 제일 위쪽에 도표에 있었죠? 각각 디테일하게 갑니다. 자, 먼저 공구별 갑니다. 공구, 도급업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단지가 꽤 커요. 굉장히 대단지고 1단지 있고 2단지 있고 3단지가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럴 경우에 현대건설, GS건설, 뭐 대우건설 이 셋이 파트너를 딱 만났는데 1단지, 2단지, 3단지를 각각 하나씩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구죠. 공구라는 게 1단지, 2단지, 3단지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기 단축이나 시공 기술 향상 등 공사의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할당된 게 딱 있으니까 이게 균등하게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현대건설은 1단지를 책임질게, GS건설은 2단지 책임질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구별. 그렇다면 공정별은 뭘까요? 공정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공사의 순서별로 토공사, 구체공사, 마무리공사 등등 우리 필기에서도 했었죠. 처음에 시작이 가설공사부터 시작해서 토공사 나오고 무슨 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목구조, 목공사, 조적공사하고 마무리, 미장, 도장 막 나오잖아요. 방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사별, 공정별로 나누는 거예요. 공정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공정별. 전문 공정별 갑니다. 설비나 전기 이런 공사는 건축공사와 이제 분리해서 계약을 해요. 원래 건축공사 안에는 설비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그런데 그걸 분리해서 하는 게 전문 공정별. 전문성이 높은 양질의 공사가 기대가 되고 전체적 통제 관리가 곤란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설비나 공정하고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설비나 전기 하도급업자들은 건축공사의 이 원 도급업자의 하청이 아니에요. 이게 따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통제 관리가 곤란하죠. 감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종별, 공정별 분할 도급해갖고 전문 직종별 또는 공정별로 되는 거고 건축주의 의도를 철저히 반영시키고자 할 때 쓰는 게 요게 되겠습니다.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바로 4번에 공동도급. 이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산업기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이게 거의 공동도급의 정의가 건축기사 99년 1회에 나왔었어요. 1999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문제가 버젓이 지금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해놓기는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기출된 건 무조건 보셔야죠. 그렇지만 기출이 안 됐는데 99년, 2000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선택.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공동도급 대신에 기출된 건 무조건 하셔야죠. 공동도급 정의가요.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 시공자의 기술, 자본, 위험 등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한다. 너무나 큰 공사인데 한 업체가 맡기는 너무나 리스크가 커. 그래? 그러면 나누자. 공동으로 나누자. 여러 개의 건설회사가 공동 출자 기업을 조직해서 한 회사 입장에서 공사를 수급 그리고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 GS, 대우 충분히 큰 대기업이긴 하지만 너무 큰 공사의 경우에는 나누자. 이거를 공동도급을 컨소시엄이라고도 하고 조인트 벤처라고도 영어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